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 온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된 동안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요리 좋아하시죠? 자,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에 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또 예전보다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흑백 요리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또 한국의 K푸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꽤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모수라는 식당,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식당, 여기서 와인을 뒤바꿔치기 했다는 이런 논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헤드 셰프 안성재 셰프, 오너 셰프죠. 네, 안성재 셰프가 흑백 요리사의 또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백종원 셰프 겸 또 오너 회장님이시죠. 네, 그분도 또 작년에 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도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냥 일반적인 식당 말고도 또 좋은 식당 가볼 기회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음식값이 비싸다고는 하긴 하지만 비쌉니다. 비싸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먹는 것보다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온 기회에 또 말도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또 고급 파인 다이닝을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작년에 모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한 6개월씩 기다리고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갈 기회가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그 5성급 호텔에서 서비스하는 그 오마카세 요리에 너무 실망을 해서 한국의 호스피탈리티가 그만큼 음식만큼 못 쫓아오는구나라는 좀 실망감이 있어서 제가 모수 가는 걸 그냥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오니까 또 이렇게 와인을 2000년 빈티지 와인을 줘야 되는데 2005년산으로 뒤바꿔서 줬다는 뭐 이런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음식이 많이 발달되고 파인 다이닝이 많이 발달되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는 미식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런 방송을 하는 비밀이야라는 님도 계시고요. 유튜버. 그다음에 또 예전부터 제가 쭉 보던 채널인데 와인킹이라는 와인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의 뭐 전문 지식은 뭐 제가 뭐 이만큼도 못 쫓아가지만 저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이것저것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전 세계 한 30개 이상의 나라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 음식들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한국 와서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 게 뭐 비싼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시장 음식, 특히 시장에서도 유달리 사람들이 줄을 서는 식당, 뭐 이런 데 음식들을 관심 있게 봅니다. 뭔가 줄을 선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확실히 맛있어요. 또 그런 데 가면 맛있고요. 또 유럽 같은 데 가도 이제 음식을 많이 기대하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유럽 음식은 유럽 가서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만큼 나오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특히 유럽 북쪽, 뭐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별로 음식이 미국에서보다 이렇게 그 감명 깊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쭉 생각을 해 보니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음식은 정착화가 많이 되어 있고 재료도 구하기가 뭐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유럽 음식의 퀄리티의 거의 끝판왕을 미국에서도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LA 같이 코리아타운이 큰 곳은 한국 못지않게 음식을 잘하는 집이 있는 것처럼 사실 미국은 그래서 그런지 유럽 음식은 생각보다 제가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 가서 뭐 감동을 받은 적 없습니다. 특히 뭐 영국은 유럽 안에서 음식을 그렇게 잘 못하기로 좀 유명한 나라죠. 자, 그렇지만 유럽도 좀 남부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달라집니다. 특히 뭐 당연히 프랑스, 그다음에 또 스페인 쪽, 포르투갈 쪽, 저 밑으로 그리스 쪽 다 내려가다 보면 음식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딱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한국도 제가 되게 웃긴 게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미군 부대 앞이잖아요. 이 근처에서 여기뿐만 아닙니다. 강남에서도 미국식 음식 있죠. 뭐 단순히 햄버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스테이크, 그다음에 뭐 미국식 텍산 푸드라고 하죠. 텍산 푸드, 텍사스식 바베큐,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야, 이거 뭐 미국에서 먹는 거하고 맛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 정도로 미국 음식들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국에서는 거의 미국 음식은 미국에서 먹는 수준과 똑같다. 눈 감고 먹으면 구분이 안 간다 할 정도로 잘하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이 미국 음식은 사실 조미료나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이제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솔트를 쓰면 그 솔트를 쓰는 게 정형화가 되어 있고 어떤 소스를 쓰면 그 소스를 쓰는 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 음식들도 많이 정형화가 되어 있고 예, 미국 뭐 그다음에 또 유럽 예, 특히 뭐 북쪽의 음식들도 많이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로컬 푸드가 많이 발달된 곳.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각 나라마다 타운이 있잖아요. 뭐 태국 타운도 있고 중국 타운도 있고 뭐 일본 타운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국 음식을 하나 예를 들면 태국 음식을 미국에서도 맛있는 집이 많아요. 나름 맛있고 진짜 퀄리티가 좋고 맛있는 집이 많은데 태국 가서 먹으면 길거리마다 음식이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조미료 같은 게 어떤 딱 특정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액젓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 같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그 개 3마리 그려져 있는 액젓, 예, 비에트콩인가 그거 적혀 있는 액젓 같은 거를 주로 쓴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냥 시장에 파는 액젓을 쓰는 거예요. 그쪽에서 직접 만든 액젓을 쓰니까 집집마다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도 집집마다 다니면 김치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 찌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 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신기함이 많이 몰려옵니다. 예, 이 집은 무슨 맛일까? 똑같은 쏨땀인데 쏨땀이 집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한국의 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고 집마다 김치찌개 맛이 다른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정형화가 안 돼 있는 나라는 그 나라 가서 음식 먹는 게 좀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 같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맛이 되게 특이해요. 당연히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식 먹는 재미는 되게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 유럽에 가서 뭐 소세지라든가 무슨 뭐 학센이라든가 뭐 독일식 돈가스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먹어도 별로 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 음식이라든가 중국 가서 중국 음식을 드셔본다거나 아니면 일본 가서 일본 음식 드셔보시면 좀 맛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진짜 음식이 다양해졌어요. 한국에도 미국에서 먹는 음식 못 갈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먹으면 제일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타코, 네, 월남국수, 뭐 태국 음식, 예, 이런 같은 거는 많이 아쉽다고 하는 게 물론 맛이라는 건 되게 개인의 판단입니다. 맛 있다 없다는 제가 맛있다 하고 뭐 얘기한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맛없다고 해서 그 집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입맛에 좀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어볼 때 뭐 몇 가지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한국 사람의 입맛에 너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제 재료 수급이 풍부하지 않다. 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음식 같은 경우는 인구가 미국처럼 뭐 동남아 타운이 이렇게 크게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제가 뭐 이 안정리 미군 부대 앞에서도 태국 사람이 하는 태국 음식점도 가봤거든요. 베트남 사람이 하는 베트남 음식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맛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예. 그냥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집만큼 맛이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다 그 나라에서 갖고 오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서 재료를 갖다가 대리로 다른 비슷한 재료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십몇 년 전에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서 한국 음식이 비쌉니다. 비싼데 왜냐하면 다 재료를 수급해 와야 되니까 비싼데 어느 이제 한국 음식 파는 집에 있는데 가격이 싸요. 거의 로컬 푸드 가격 정도로 한국 음식이 쌉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왜 이렇게 쌀까? 또 여행객들 사이에 유명해요. 싸다고. 가서 먹었는데 고춧가루 같은 거를 한국에서 못 갖고 와요. 한국에서 갖고 오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태국 고춧가루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매운맛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이고 한국 분들이 만드는데도 한국 음식 맛이 좀 안 나는 거예요. 태국풍 한국 음식 맛이 나는 거죠. 되게 매워요, 또. 그래서 또 좋아할 수도 있는데 또 배도 아프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태국 분이 하시는 태국 식당이든 혹은 뭐 베트남 분이 하시는 베트남 식당이든 재료를 갖다가 그냥 수입해온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재료를 바꿔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수를 쓴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고수는 훨씬 더 향이 강한데 뭐 한국에 있는 고수를 쓴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고춧가루도 고추계 고춧가루 뭐 브라키누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한국식 고춧가루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맛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어텐틱하다고죠. 예, 진짜 오리지널 맛 그거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오면 저는 한국에서 타코도 맛이 없고 베트남 음식도 맛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근데 한국에서 서양 음식은 맛있게 해요. 그리고 또 프랑스 음식 같은 경우는 비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다 수급해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음식도 한국에서 맛있어요. 이탈리아 음식도 맛있고. 그런데 동남아 음식은 한국에서 고급화시켜서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재료까지 수급해 온다? 그건 좀 힘든 일 아닐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맛이 조금 좀 오리지널 맛이 안 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 입맛에 맞췄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향신료가 되게 강해요. 한국 분들은 처음에 중국 가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지금도 중국 오리지널 음식은 못 먹어요. 저는 잘 먹어요. 예, 근데 저는 잘 먹는데 그걸 못 먹기 때문에 한국에 한동안 마라탕이 유행했었잖아요. 예. 중국의 마라랑 비교하면 한국의 마라탕은 진짜 순합니다. 예, 진짜 마라 둥둥 해안만 치고 가는 기분? 예, 이 정도로 순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진짜 중국에서 사천식이라든가 후난식 마라를 먹으면 혀가 마비됩니다. 말 그대로 마비가 되는 매운맛이에요. 마라란 뜻이 마비가 되는 매운맛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혀가 마비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중국식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한국식 마라탕은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거예요. 완전 중국식 마라탕 그냥 갖고 오면 한국에서 안 팔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나라의 또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들도 많이 살잖아요. 몇 수십만 명이 살 거고 베트남 사람도 뭐 베트남 사람 뭐 몇 백만 명이 살 거고 자 그러기 때문에 재료 수급하기가 쉽죠. 그래서 미국이 저는 저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느낀 게 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을 그래도 꽤 정상급으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음식이 참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호스피탈리티라는 게 있죠. 예, 이게 뭐 호텔에도 쓰는 말이고 뭐 어떤 서비스업에서 쓰는 말이지만 식당도 요즘엔 자꾸 파인 다이닝이 되면서 호스피탈리티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이상의 고객의 마음과 감동을 움직이는 걸 호스피탈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스피탈리티 하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어딜까요? 예. 제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UNLV가 또 제일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또 호텔이 많이 있죠. 뭐 라스베가스도 호텔 서비스하면 호스피탈리티의 아주 끝판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런 이제 접객 서비스도 되게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참 스탠다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제 음식이 맛있다. 프랑스가 음식이 맛있다. 그렇다고 호스피탈리티가 좋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또 거기는 또 서빙하는 거 보면 짜증납니다. 예, 또 프랑스 같은 데서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프랑스 음식은 좋은데 프랑스 가서 음식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따 그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조금 먹어보고요. 예, 나름대로 괜찮다 한 집도 찾아가 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제 능력권, 예, 제 능력 한에서는 제가 이제 둘이 가서 와이프랑 가서 한 500불 정도, 뭐 무슨 특별한 날, 500불, 600불 정도 저녁 먹는 거는 괜찮은데, 1000불 정도는 부담되죠. 예, 저도 둘이 먹고 1000불은 부담됩니다. 한국 돈 150만 원은. 부담이 되는데, 전 진짜 맛있는 집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낼 의향은 있어요. 근데 2,000불, 3,000불 난다 그건 제 능력 밖이고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황새가 뱁새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 비밀리아 님이나 혹은 또 와인킹 같은 님 그분들의 지식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파인 다이닝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 뭐냐면 지난 5년 사이에 라스베가스 오면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갬블을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콤프를 받아서 라스베가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2,000불, 3,000불어치씩 음식을 먹어본 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흔히 말하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예, 제일 번화한 길, 거기에 유명 호텔에 있는 모든 식당은 제가 다 가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 있는 유명한 식당은 거의 다 가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라스베가스 거기 식당에서 밥 드시면 호구되는 겁니다. 예, 가지 마십시오. 예, 돈 값어치 못합니다. 이건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좋다는 데도 가보고요. 또 맛집도 가보는데 거기 이제 한식도 포함되어 있고 유명한 한우집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탈리안 음식, 또 프렌치 푸드 예, 이런 같은 것도 크진 같은 것도 다 이제 먹어보고 그러는데 한국이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한국이 몇 년 사이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와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10년 전에는 한국 사람이 모르던 용어들이 나와요. 이제는 치즈 뭐 피자 같은 것도 고르곤졸라가 뭔지도 나오게 되고 이제는 이제 뭐 새우가 아니라 감바스가 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와인 이름도 이제 유명한 것들은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호스피탈리티가 못 쫓아가요. 오히려 그냥 개인이 하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들이 다른 나라를 가서 배워와서 호스피탈리티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호텔보다 개인 식당이 더 호스피탈리티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죠. 예. 그게 좀 아직까지는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이제 고급 요리하면 이제 가이세키인데 한국은 요즘에 오마카세가 유명한데 그것도 저는 조금 한국에서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마카세라는 게 고급 요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 오마카세는 알아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죠. 오마카세 대 구다사이, 예, 오마카세 대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오늘 들어온 재료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고급 요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자카야 있죠. 그러니까 보통 뭐 둘이 가서 한 2, 3천 엔 나온 집에서 오마카세를 시키면 5천 엔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만 거기서 갑자기 오마카세를 시킨다고 5만 원짜리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5만 원짜리 음식을 판다고 일반에서 오마카세 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오마카세라는 건 사실 미장원 가서도 오마카세라는 얘기를 해요.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유 그냥 알아서 이쁘게 잘라주세요. 예, 이걸 갖다 또 오마카세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마카세라는 얘기는 한국에서 제일 비슷한 거는 저 통영에 예, 다찌집이라는 예, 그게 사실 한국에 30년 전부터 있던 오마카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4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돈 내면 그냥 술 마시고 있으면 알아서 안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한국식의 오마카세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오마카세 그러면 이제 고급 음식의 대명사가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일반에서는 이제 가이세키가 이제 제일 정찬이라고 하죠. 네, 가이세키가 최고급 요리고 가이세키는 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고급 여관, 료칸이라고 하죠. 온천에 있는 료칸. 한국의 여관 말고 일반에서는 이제 료칸이라는 게 내가 되게 고급 숙소로 나오는데 료칸에서 좋은 물로 목욕도 하고 근데 밥상을 딱 먹고 하는데 일본이 참 서비스를 잘하잖아요. 네, 일본이 료칸 같은 경우도 뭐 싼 거는 뭐 3만 엔짜리 2만 엔, 3만 엔 뭐 둘이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고 이런 곳도 있고요. 또 진짜 좋은 데는 뭐 하루 저녁에 예, 20만 엔, 30만 엔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요즘 돈으로도 2,000불 돈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료칸을 갔던 거는 하루 저녁에 한 10만 엔짜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엔에 뭐 1불이었으니까 한 1,000불 정도 되는 료칸인데 저녁 식사, 아침 식사, 그다음에 료칸 예. 이런 서비스를 한 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이세키가 한 30개 코스로 나옵니다. 근데 일본 같은 데는 벌써 료칸에서 딱 서비스를 하면 예약을 해 놓잖아요. 그럼 제 이름에 캐나스 그럼 캐나스를 못 적으니까 일본어 표기로 캐나스 적어 갖고 붓글씨로 적어서 메뉴는 프린트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 이름은 붓글씨로 이렇게 적습니다. 일본어로. 근데 저희 앞에다가 우선 식사하기 전에 쫙 펼쳐줍니다. 저는 몰라요. 예, 못 읽으니까. 근데 오늘 나올 음식을 쫙 30개를 적어줍니다. 딱 적어주고 그 방 안에 딱 있으면 그 30개 요리가 나온다 그러면 방 안에 이제 문을 다다미 방인데 두들기고 문을 열죠. 열고 음식을 하나씩 갖다 줍니다. 예, 갖다 주고 나갈 때는 절대 등을 보이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기모노를 입고 종종 걸으면서 음식 다 서빙하고 나갈 때는 꼭 뒷걸음질 쳐서 나가고 음식 하나 서빙하고 그러면 문을 닫고 예, 이런 식으로 30번을 문을 열고 닫고 이러면서 음식을 서빙해요. 자, 이렇게 이제 진짜 여기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음식도 맛있지만 그 서비스가 그 극진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호스피탈리티라고 보는 건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를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정식 집도 가봤는데 물론 한국의 한정식 집은 일본의 가이세키랑 보면 이제 일본의 가이세키가 초라해 보여요. 가이세키라고 하지만 요만한 밥상에 예 그냥 요만큼씩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전주 같은 데 유명한 한정식 집 가면
그냥 그 이모님들 4 명이서 상을 들고 옵니다. 예. 코너 잡아서 4 명이 상을 들고 와서 그 상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음식을 해 놓고 그 옆에서도 또 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부쳐 주시고 고기도 바로 옆에서 구워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 옆에서 퍼 갖고 올려 주시고 진짜 서비스가 끝내줍니다. 한복 입고 이렇게 해 주는데 자 거기를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매번 음식을 서빙할 때마다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는 없었어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음식이 뭐뭐 나온다 이런 차림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한국에 그 좋은 호텔이 안타깝다는 게 제가 전날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요즘에는 프린터가 발달됐잖아요. 예, 메뉴가 바뀌면 그날그날 프린터만 바꾸면 금방 하는 건데 오마카세, 예, 오마카세라는 거 부르는 것도 웃기지만 그 몇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지만 오마카세 코스 갖고 무슨 음식이 나오면 오늘 나올 음식이라도 쭉 나열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차림표라도 주면 얼마나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있었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방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방을 못 찾는데 방 앞에다가 명패를 하나 꼽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서비스 많이 해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그거 뭐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안 돼요. 예, 개인 신상 정보 필요 없어요. 김 선생님 외 2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알잖아요. 예, 성만 적어놓은 거 뭐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노 선생님 외 2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적어도 자기 방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그 정도 서비스 못 해주나? 아니 호텔에서 호스피탈리티에 극치라는 데서 그 정도 서비스를 못 해주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이 음식만 갑자기 확 올라갔지 이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는 어디 외국 나가서 배워온 게 하도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런 데서 그런 걸 좀 안 배워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정도 서비스를 못할까? 남이 나라 가서 좀 서비스 좀 좋은 거 좀 배워오지. 이런데 매니저들도 좀 그런데 가히 새끼도 먹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라스베가스 같은 데 와서 호스피탈리티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오사카에 도톤보리 남바 있는데 이제 도톤보리에 가면 이제 식당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좀 놀랐어요. 스페인 레스토랑 있고 바로 옆에 포르투갈 레스토랑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예, 주인이 다른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음식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 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예, 바로 옆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볶음밥, 중국 볶음밥, 일본 볶음밥을 먹어보면 구분할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진짜 동양 음식의 조예가 깊지 않으면 한국 볶음밥과 일본 볶음밥과 중국 볶음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음식의 차이라고 하면. 자, 근데 일본에는 그 차이가 있고 그 취향에 따라서 갈 정도로 일본이 지금 한국처럼 미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랬던 시기가 30년, 40년 전 얘기예요. 일본이 고도 성장할 당시에 80년대. 예. 그때 벌써 다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진짜 치즈를 골라 먹고 와인을 레이블 따져가면서 먹고 이러던 시절인데 지금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되는데 한국이 음식, 식재료 이런 것만 지금 막 올라갔지 이 서비스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한국에 있는 고급 식당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모수 사태를 봐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보니까 2000년도 빈티지 와인을 갖다 2005년도 거로 바꿔치겠다는데 이건 뭐냐? 소비자 수준이 그만큼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구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속이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차이를 모를 정도인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국식 볶음밥하고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의 차이를 알아요. 먹어보고 구분하라면 구분을 해요. 당연히 중국, 일본, 한국식 볶음밥도 다 차이가 있죠. 근데 저도 포르투갈 음식과 스페인 음식을 구분해라. 특히 스페인도 포르투갈과 가까운 안달루시아 지방의 음식과 포르투갈의 음식을 구분해라. 구분하기 힘들죠. 근데 그 맛의 또 차이를 느끼고 이 정도로 이게 고객의 입맛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음식 요리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 기형적으로 음식의 수준만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인들도 좋은 레스토랑 안 가면 몰라요. 예. 여러분 뭐 와인 한국 분들은 다 샤토라고 하죠. 예. 샤토라는 말 갖다 이제 한국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양조장이란 뜻이죠. 원래는 성이란 뜻이고 샤토를 미국 애들도 샤토라는 발음을 모르는 백인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안 가본 친구들은 몰라요. 예. 샤토라고 몰라요. 차트라고 알지. 그러니까 어 미국 애들도 무식하면 무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동양인이 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 가 갖고 이거 음식 이름도 프랑스 말로 해 주지도 않고 어버바 하면 우리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파인 다이닝을 못 해 봐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못 해 봐. 한국에 파인 다이닝이 왔대. 한국에서 한국말이 통해. 그러니까 가서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80만 원짜리 와인을 시켜 먹는데 모르는 거죠. 와인킹 님 방송 보니까 그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데 파인 다이닝 와서 거의 다 물을 드신대요.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적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밥 한 끼에 40만 원, 둘이 80만 원인데 거기다가 와인 80만 원짜리 시켜서 160만 원 저녁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분들이 흔치는 않죠. 그러니까 와인을 안 드시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물론 술을 전혀 못 드셔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인과 음식의 페어링이라는 거는 그 음식의 맛을 더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저도 뭐 와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와인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와인 한 병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음식 나오는 거에 따라서 페어링 시켜주는 와인 뭐 4종류 뭐 이런 거 같은 거 제대로 된 식당이라면 그걸 시켜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에피타이트 먹을 때 그 에피타이트 음식과 그다음에 메인 음식과 디저트 음식과 여기에 맞춰 갖고 다 와인이 달라지는 걸 먹는 걸 좋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보통 식당에서 페어링 해 주는 게 좋죠. 와인을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솔직히 모르죠. 맥주도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괜히 주눅 들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 돈 내고 내가 주눅 들어가면서 교육 받아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젊었을 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예, 좋은 레스토랑을 가고 싶습니다. wolfgang 퍽이 한다는 스파고 같은 레스토랑을 가보고 싶었어요. 80년대는 진짜 LA에서 베벌리힐즈의 스파고가 최고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 스파고라는 레스토랑을 제가 거의 나이가 50 다 돼서 처음 가봤어요. 젊었을 땐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음식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없었는데 가서 주눅 들기가 싫었던 거예요. 지금은 라스베가스의 뭐 고급 레스토랑, 뭐 당연히 스파고, 뭐 피카소 뭐 이런 데 같은 데 다 가보죠. 예. 이런 레스토랑을 쭉 가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 기준으로 이게 맛있다 없다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즐기고 그런데 저도 뭐 부자는 아니니까 맨날 그렇게 파인 다이닝 못 갑니다. 그래서 전 제일 좋은 게 뭐냐? 저렴하고 맛있는 집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미슐랭 중에서 빕 그루망을 제일 좋아해요. 예. 진짜 괜찮은 레스토랑을 많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미슐랭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 이번에 미슐랭 3스타를 받았다는 곳이 이런 식으로 와인 바꿔치기를 했다? 예.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는 미슐랭에서 자기네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와인 바꿔치기 한 레스토랑은 이게 진짜다 그러면 미슐랭 벽을 걷어갈지도 몰라요. 예. 근데 미슐랭이 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음식 먹으면 호구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라스베가스는 미슐랭 레스토랑이 하도 없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 라스베가스 그렇게 고급 호텔인데 미슐랭 레스토랑 식당이 없다고? 예. 없어요. 안 줘요. 예. 옛날엔 줬어요. 근데 더 이상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 주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슐랭이 흐지부지해요. 너무 상업적이고 뭐 그래서 뭐 경쟁을 하기가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예. 저는 안 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운영한다는 식당들 가보면 다 퀄리티 꽝에다가 가격은 본점보다 1.5배를 받는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와서 비싼 돈 주고 식사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도 좋다는 식당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밍글스 같은 식당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예, 거기도 미슐랭 3스타로 알고 있는데 거긴 또 모든 미식가들이 또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모수는 좀 이런 좀 사태가 있었죠. 좀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예. 근데 본인이 알아야 돼요. 저는 79만 원짜리 와인을 안 시켜 먹어요. 왜? 제가 2000년도하고 2005년도 빈티지를 구분 못 해요. 제 입맛으로. 나란히 두 잔을 놓고 같이 먹으면 구분이 가겠죠. 네, 그렇지만 구분을 못 해요.
저도 전 세계 다니면서 이래저래 음식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저는 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케는 미국 쪽 가격으로 해 갖고 50불 이상짜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게 없어요. 50불까지면 끝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불 이상 올라간다고 더 좋을 게 없어요. 끝입니다. 그냥 50불짜리 와인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한 120불, 150불 받아요. 예. 그 정도면 전 탑입니다. 전 미국 레스토랑 가서도 뭐 지난주에 저희 딸이 생일이라서 아빠가 또 밥 사준다니까 또 좋은 레스토랑 가자고 했고 와인 하나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한 120불짜리 좀 이탈리안 와인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와인을 캠피님 잘하냐? 몰라요. 전 쥐뿔이 몰라요. 전 세계 아는 와인에 저는 10,000분의 1도 몰라요.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국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술은 다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음식과 관련된 술은 어떻게 즐기냐?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나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술은 우리가 많이 마시는 술 있죠. 맥주, 그다음에 뭐 양주라는 게 있고요. 근데 양주에서도 뭐 위스키가 있고 꼬냑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브랜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 술도 있고요. 또 보드카 같은 술도 있고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식당에서 많이 먹으면 이제 맥주, 그다음에 아무래도 와인 이게 좀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식당 같은 데 가면 사케를 많이 먹고 그러는데 저는 먹다 보니까 취향이 딱 나와요. 투명한 술을 좋아해요. 그냥 한국에서 소주, 중국에서는 빠이주, 백주라고 하죠. 그다음에 일본에서 사케, 그다음에 보드카, 예, 근데 테킬라. 예, 이 정도만 제가 좋아하는 술이고 와인, 위스키, 맥주 이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먹진 않아요. 음식에 따라서 먹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구분하는 게 우리가 술 브랜드를 다 외우지 못하는데 술은 그 안에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마다 종류를 따지는 게 되게 다릅니다.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종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케 같은 경우는 쌀을 기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쌀을 갖다가 얼마나 도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준마이 그러니까 정미, 긴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눠져요. 그래서 다이긴조 비싼 술이에요. 왜? 쌀을 갖다 많이 깎으니까. 근데 준마이 다이긴조, 그다음에 긴조, 예, 긴조가 원래 낮은 급인데 다이긴조보다 낮은 급인데 혼조주는 이제 거기서 좀 혼합주라고 좀 낮은 급인데 그렇다고 혼조주가 꼭 맛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격은 나와요. 근데 일본 사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쌀을 깎은 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술이 얼마나 깔끔하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중국 술 같은 건 자기 성향이 확 나옵니다. 중국 술은 우리가 흔히들 빼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빼갈은 원래 그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연변 쪽에 있는 라오빠이갈이라는 술 브랜드가 있어요. 라오빠이갈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라오가 빠지고 빠이갈이 한국에서 빼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에요. 우리가 티슈인데 크리넥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카피어머신인데 드락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스테플러인데 호치키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브랜드 네임이 유명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빼갈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이제 흰백자, 백주라고 하죠. 근데 그게 흰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술은 투명하죠. 사탕수수를 증류시켜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중국의 대표적인 술인데 그게 향기로 구분해요. 청양, 장양, 농양 뭐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자, 이거는 자기가 마셔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 있으면 이게 무슨 향의 술인가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이 청양이 좋다더라. 그럼 청양 좋아하는 거고요. 장양이 좋다더라. 그럼 장양이 좋은 거고 농양이 좋다더라. 그럼 농양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디 양조장 출신인가 이게 나오지만 크게 적혀 있는 구분은 사실 포도 품종이죠. 예, 뭐 샤비뇽, 카베 샤비뇽, 멜롯, 예, 이런 같은 게 다 포도 품종입니다. 피노누아 이런 게 포도 품종이에요. 포도 품종 이름 적혀 있고 당연히 또 어느 양조장인가 이거 적혀 있죠. 그래서 샤비뇽인데 샤비뇽 블랑, 예, 블랑이라는 말은 그게 또 중국말의 백자하고 똑같아요. 예, 블랑인 영어로 블랭크죠. 예, 비어 있다. 그러니까 투명한 술, 화이트 와인이 또 블랑입니다. 예, 블랑 붙어 있는 건 화이트 와인이에요. 몽블랑 할 때 몽블랑 하얀색이죠. 흰 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름을 알면 이 술 구분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탈리안 같은 경우는 술에 또 나라에서 등급 매겨요. 뭐 DOCG, DOG 뭐 이런 식으로 또 등급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술의 퀄리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취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등급 높은 거 뭐 DOCG 같은 거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데 가면 그냥 브랜드 네임으로 파는 와인이 또 대다수예요. 스페인도 와인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포도 품종이 있지만 그걸 블렌드 시킨 와인이 있습니다. 소믈리어들이 여러 가지 술을 다 섞어서 최상의 맛을 만드는 겁니다. 이 블렌드, 위스키도 블렌드 위스키라는 게 있죠. 네, 싱글 멀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초보들이 섞어놓은 와인이나 섞어놓은 위스키가 괜찮아요. 블렌드 위스키 중에서 뭐 유명한 거는 한국 분들은 자니 워커, 예, 당연히 블렌드 위스키 중에서 유명하죠. 예. 크라운 로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블렌드 위스키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와인 중에서는 한동안 예, 미국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되게 유명했던 오퍼스, 예, 이런 같은 거 블렌드 와인입니다.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카스코에서 사오는 거는 거의 블렌드 와인 사와요. 예, 그게 제일 마시기 편하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맛을 특별히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실 때는 피노누아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피노누아는 피하는 편입니다. 그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와인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먹는다고. 그리고 와인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막 신경 쓰고 먹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그 진로 있죠. 진로도 수출용은 사각형 위스키 병처럼 돼 있는 700ml짜리 진로병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걸 먹는데 그걸 잔술을 마셔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우린 병채 마시는데 저 일본 인간들 야 저걸 찌질하게 이름 달아놓고 잔술을 마시냐? 예, 웃겨 보이죠. 똑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도 이탈리안 친구랑 만나갖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왔으니까 와인 먹어야지. 그럼 와인바를 가죠 동네. 그럼 뭘 좋아해? 좋아하는 와인이 어디 있어? 와인이 몇 종류인데. 이탈리안 친구가 저한테 오히려 되물어요. 뭐 마실 건데? 오늘 소믈리에가 괜찮다고 하는 와인 있으면 그거 한번 마셔봐야지. 그래? 마셔보고 뭐 아니면 또 다른 와인 마시면 되잖아? 너무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병을 한 병 와인 750ml 따르면 풀 글라스로 4글라스가 나와요. 잔으로 팔면 4글라스 잔이 나오거든요. 글라스로. 그거를 3유로씩 팔아요. 한 병 다 팔아봤자 12유로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랑 둘이 갔으니까 뭐 반병을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딱 4잔이 나오는데 12유로짜리예요. 술집에서. 소믈리에가 따라주고. 그거를 레이블을 찍어서 미국 와서 예, 베브모 갖고 그 와인을 찾았어요. 미국에서는 벌써 세금이 붙으니까 그게 20불이 넘어가요. 20 몇 불이에요. 그리고 그게 레스토랑 가면 50불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50불짜리 와인을 먹으니까 레이블 따주고 그러지만 걔들은 한 잔에 그냥 3유로짜리 하나 먹으면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다른 거 먹어보고 우리가 막걸리 먹으면서 레이블 따지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딱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은 막걸리 먹는 게 좀 재밌긴 해요. 막걸리도 과히 좋아하는 술 아닌데 막걸리가 너무 특색이 많기 때문에 막걸리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도 요즘에 프리미엄 막걸리 한 병에 18,000원, 20,000원짜리 막걸리도 있는데 그냥 지방색 막걸리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남해 유자 막걸리가 참 맛있었습니다. 남해 지역에서 파는 막걸리인데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와인도 물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거기도 1,000불짜리 와인, 2,000불짜리 와인, 30,000불짜리 와인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탈리안 사람,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와인 레이블 따지면서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오니까 비싸서 따지는 거예요. 한국의 와인값이 비싸요. 세금이 많이 붙어요. 예. 그래서 와인이 보편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한 20불짜리 그럼 한국에서 10만 원 가요. 예, 이렇게 많이 가고 칠레산 와인은 싸요. 왜냐하면 그게 FTA 관세가 좀 적어서 칠레산 와인 같은 경우는 뭐 2, 3만 원에 사 먹을 수 있는 와인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퀄리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2, 3만 원짜리 와인이 10만 원짜리 와인이 꼭 맛있다는 게 아니라 세금이 많이 붙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와인 먹어가면서 괜히 우리가 쫄려가면서 이 와인의 맛이 어떻고 풀바디가 어떻고 와 이게 뭐 무슨 향기가 나네 뭐 이렇게 뭐 머리 골 아프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돈 줘가면서 우리가 그걸 공부해가면서 먹어야 되냐 그죠? 그냥 즐기면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참 와인을 갖다가 너무 비싼 와인이 있을까? 왜냐 맥주는 몇만 불짜리 맥주가 없잖아요. 와인은 비싼 와인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국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중가잖아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한참 많이 팔던 그 수정방이라는 술 있죠. 예, 그 정도 퀄리티 술은 중국에서 5불이면 사요. 예. 옛날에 150불까지 받았죠. 예. 100불? 예, 저는 그거 중국에서 그냥 술 가게에서 한 5불짜리 중국 빠이주 있죠. 예, 그 정도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미국 돈은 5불. 예. 중국 돈은 한 30원, 40원짜리면 그 정도 퀄리티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괜히 우리가 호구 쓰면서 이게 뭐 풀바디가 어쩌네 뭐 어쩌네 어쩌네 뭐 이러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파인 다이닝을 가 보는 건 좋아요. 근데 단순히 음식도 특이하죠. 특이하긴 특이한데 음식만 그 맛을 주기에는 내가 뭐 부자도 아닌데 너무나 그게 좀 돈이 아까운데 거기에 걸맞는 hospitality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서비스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hospitality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appetite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분위기를 맞춰 주고. 근데 그 5 성급 호텔이 설명도 안 해 주고 음식 갖다 주니까 도대체 뭔지는 알고나 먹읍시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나중에 서빙하는 사람이 왔고 요거는 광어고요. 요거는 금태고요. 아니 재료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뭐 우리가 그 재료도 모를까 봐. 그냥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이거는 뭐 어디 제주도 앞바다에 잡은 금태인데 저희가 갖고 와서 며칠 숙성을 시켜 갖고 뭐 안에 그 감칠맛을 갖다가 최대한도 극대화 끌어올려 갖고 어떤 펀드 소스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요거랑 곁들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음식을 즐기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이 음식만 갖고 돈을 100만 원씩 받는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예. 이거는 아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hospitality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와인킹 그분 뭐 영상 보니까 밍글스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거기 소믈리에 분은 진짜 설명 잘해 주시더라고요. 예. 소믈리에 분이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저도 기본은 이제 아는데 와인을 마시러 가면 와인을 우선 갖고 오죠. 예. 소믈리에가 갖고 온 경우도 있고 이제 웨이터가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저렴한 식당은 이제 웨이터가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고급 식당은 소믈리에가 와인은 따로 와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레이블을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 주문한 와인이 맞냐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데서 와인 같은 경우는 다 넘버로 관리를 해요. 고급 레스토랑은. 그래서 그 넘버로 관리하고 그 와인이 있는 점인지 바로바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맞는지 확인해 주고 그 앞에서 와인을 따주죠. 예, 따주고 테이스팅 할 사람이 제가 테이스팅을 하겠다면 제가 테이스팅을 하겠다고 와인 글라스를 딱 뭐 안 붙잡고 있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붙잡고 있어요. 혹시라도 부딪혀 갖고 이제 와인 같은 게 뭐 그분이 실수할 일이 없지만 떨어뜨리면 솔직히 뭐 좀 시작부터 안 좋으니까 그럼 와인을 요만큼 따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요만큼이니까 이제 공기랑 이제 접촉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좀 순해지니까. 이렇게 흔들고 와인 글라스에 타고 내려가는 것도 보고 와인 색깔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와인을 딱 입을 댄 다음에 그걸 하는 건 뭐냐? 이 와인이 맛있습니다, 맛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와인이 무쇼네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예. 와인 그 코르크 마개로 해 갖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갔고 어떤 이제 박테리아가 들어간 거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들어갔고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딱 먹어보고 와인이 상했으면 소믈리에나 바텐더인데 요거는 무쇼네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죄송합니다. 새 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간 사람이 내가 이제 처음부터 상한 와인 딱 먹으면 묵트트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 음식 입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 와인을 따라줄 때 테이스팅을 소믈리에가 왔으면 소믈리에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으면 소믈리에가 자기가 테이스팅을 하고 괜찮습니다. 따라 드릴까요? 아니면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이 괜찮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테이스팅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황당한 게 뭐 한국에서 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믈리에가 비싼 와인을 시켰는데 테이스팅 한다고 이게 맛있다고 요만큼 따라 갖고 그 잔재 그 남은 거 자기가 들고 갔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게 호스피탈리티가 개판이란 거예요. 왜 테이스팅 하는지 주체를 소믈리에도 모르는 거야. 나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소믈리에가 테이스팅 한다는 그 이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해주는지. 자기 맛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무슨 요거를 무슨 대포집에서 저 스시집 사장님 사장님도 갖고 한 잔에 소주 한 잔 나눠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당신도 수고했으니까 한 잔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믈리에가 그걸 테이스팅하는 거는 부쇼네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테이스팅하는 건데 그거를 이만큼을 따라갖고 좀 마시더니 잘 먹겠습니다 가져갔대요.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좀 어이가 없구나. 이런 게 좀 어렵구나. 그리고 한국이 또 하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코케이지 피예요.
콜케이지 피라는 건 말 그대로 코르크를 따주는 비용이란 얘기입니다. 코르크를 따주는 비용인데 코르크 따는 술이 뭐가 있죠? 예,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콜케이지 피라는 건 뭐냐면 와인을 따서 디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따서 디캔팅을 잘하는 것 따라서 와인 맛이 달라지고요. 또 아까처럼 대신 테이스팅도 해주고요. 왜냐면 본인도 상한 와인 먹으면 본인도 입맛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미상궁이 돼주는 거예요. 예. 테이스팅도 해주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울리는 안주도 추천해주고 페어링도 추천해주고 자 이런 서비스가 콜케이지 피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콜케이지 피를 왜 받냐? 자기네들이 갖고 온 와인을 팔면요, 자기네들이 그 와인 맛을 알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갖고 온 와인이 아니고 손님이 와인을 갖고 왔어. 난 이 와인 좋아하는데 이거를 최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 그러면 그 와인을 갖다가 따고 그 소믈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믈리아가 이 손님한테 허락을 받고 테이스팅을 하고 이 와인한테 어울리는 잔과 그다음에 디캔팅과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다가 서비스하는 용도로 받는 게 콜케이지 피예요, 원래. 그게 콜케이지 피의 미닝인데 콜케이지 피를 갖다가 한국 사람, 한국도 당연히 그렇고요.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식당들도 그래요. 네가 술 갖고 왔고 우리가 술 못 파니까 우리가 술값으로 돈 남겨 먹을 걸 못 남겨 먹으니까 우리는 너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어. 이 마인드로 콜케이지 피를 받아요. 콜케이지 피 말 뜻도 모르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지금 호스피탈리티가 엄청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 여러분의 권리니까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인 다이닝을 즐기기 위해서. 그게 콜케이지 피예요. 한국은 소주 사니까 사장님이랑 좀 치면 사장님 와서 한잔 하실래요? 예, 한 잔 더 나와주고 서로 기분 좋게. 무슨 와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와인 하나에 100만 원짜리 1000불짜리 갖다가 무슨 한 잔 주면 그게 20만 원 30만 원인데 무슨 한 잔 하실래요? 그래갖고 뭐 2, 300불 주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술 가져갔으니까 돈 받는 거는 콜케이지 피를 받는 거는 거기에 대한 셋업에 대한 비용이에요. 적어도 콜케이지 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그 병을 딱 가져가고 사케를 가져갔어도 거기에 맞게 아이스하고 잔하고 이런 걸 다 준비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LA 한인타운 같은 데는 그 와인을 갖다가 3개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3병에 대해서 콜케이지 피를 다 받아요. 그러면 병마다 와인 글라스 셋업이라 다 다시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와인 글라스 섞이면 맛이 섞이잖아요. 예, 그 정도도 안 해주면서 콜케이지 피를 다 받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네가 3병 갖고 와서 우리가 3병 못 파니까 우리는 그 돈을 콜케이지 피로 남겨 먹겠어. 아마 한국에 있는 호텔리어들도 콜케이지 피 미닝을 얘기하라면 저만큼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게 한국의 파인다이닝의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의 파인다이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잘한 집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잘한 집 있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식당이 오히려 괜찮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칭찬을 하는 평택에 노떼라는 집이 있습니다. NOTTE예요. 궁금하신 분들 평택 오시면 예약하고 가세요. 거기 예약해야 됩니다. 노떼 조그만 식당에서 예약해야 되고 사장님이 한 분이 혼자서 서빙하고 요리 다 해요. 예. 1인당 35,000원입니다. 예. 오마카세죠. 예, 35,000원인데 35,000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음식은 기대하지 마세요. 예, 35,000원인데 뭐 호텔에 35만 원짜리 음식을 기대하고 하시면 여러분이 양심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35만 원짜리 음식은 안 나옵니다. 35,000원에는 훌륭한 음식 나오고 그 사장님은 적어도 뭔가는 호스피탈리티를 자기 아는 한도에서는 최대한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 술이 바뀌면 술잔을 바꿔주려고 하고 콜케이지 피를 받는 의미는 알아요. 그분은. 그래서 저는 35,000원에 아주 행복하게 먹습니다. 그 집에 가면. 저는 거기 가서 콜케이지 피를 내는 걸 절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세팅을 완벽하게 해줘요. 제가 미리 술을 맡겨놓고 합니다. 가면 6시에 예약했으면 가서 5시에 미리 맡겨놔요. 그리고 다른 데 좀 둘러보고 6시에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콜케이지 피를 받잖아요. 거기 사장님 온도 다 맞춰서 칠링해놓고 그다음에 술잔 어울리는 거 다 세팅하고 콜케이지 피 받습니다. 그거 10,000원 받아요. 10만 원 받는 호텔도 못하는 걸 이 집은 10,000원 받는 집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도 젊은 분들이 요즘에 외국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어이없는 거는 한국에서 몇십만 원 받는 집에서 와인을 바꿔치기 하고 몇십만 원 받는 호텔에서 그 콜케이지의 미닝을 모르고 이렇게 서빙한다는 거는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번에 지난 며칠 동안 새로 알게 된 집,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집인데 오코노미야키만 전문을 하는 집인데 그 사장님이 되게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일본 가서 배워갖고 왔대요.
그분 오코노미야키 해오는 거하고 맥주 따라오는 거, 생맥주 따라오는 거 보니까 야, 이분 배워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야지 돈 줄만 하지 않아요? 예,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대접받는 거야. 안 그러면 호구되는 거예요. 호구가 됩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럴 바에는 그냥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세요. 저는 국밥이 왜 맛있냐? 집집마다 시래기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 김치가 다 달라.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된장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국은 그 맛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냥 어느 집이 우월하다, 안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집은 이 집대로 맛있고 저 집은 저 집대로 맛있고. 근데 이게 돈도 얼마 안 하잖아. 12,000원짜리 국밥 한 번 맛없으면 뭐 내가 무슨 손해를 봤다고. 근데 160만 원 주고 밥 먹은 사람이 그렇게 와인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어디 식당을 간다 그러면 진짜 뭔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가 이제 좀 술이 아쉬운 게 뻔하잖아요. 소주 아닌 맥주인데 한국의 술이 요즘엔 이제 흑맥주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맥주가 참 다양하지를 않아요. 요즘엔 세계 맥주집이라고 전 세계 맥주가 다 파는 집도 있는데 맥주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 맥주는 90% 이상이 라거라는 걸 먹습니다. 라거라는 게 지금 한국의 맥주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흑맥주라고 얘기하는 뭐 스타우트도 있고 포터라는 것도 있고 돈캐리라는 것도 있고 흑맥주 계열도 있고요. 에어이라는 술이 있죠. 그냥 에어이 있고 페어 에어이 있고 블런디 에어도 있고 IPA라는 것도 있고요. 예, IPA는 인디안 페어 에어. 저는 그것도 맥주도 그 종류만 몇 가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어 종류, 라거 종류, 그다음에 흑맥주 종류 뭐 이런 같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드셔보시면서 나는 IPA가 맛있어. 그러면 IPA를 골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난 블런디 에어리 맛있어. 그럼 블런디 에어를 드시면 되고 나는 그냥 라거가 좋아. 그러면 라거 드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술 몇 가지 알려드렸죠. 예, 사케는 도종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중국 술은 향기에 따라 차이 난다. 맥주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포도주,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 품종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블렌드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술하고 음식을 좀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곳 평택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집이 아까 말한 그 노떼란 집. 예, 여기도 좀 사장님 좀 재밌어요. 노떼란 말은 이탈리안 말로 밤이란 뜻, 나이트란 뜻이지만 안에 인테리어는 스페인풍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퓨전인데 일식도 나오고 양식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음악은 마샬 스피커로 또 틀어줍니다. 미제. 예. 다국적 다이닝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집이니까 뭐 음식이 특정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집이 좀 아쉬운 게 그 집이 안에 사케하고 와인인데 셀렉션이 저는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35,000원 받는 집이니까 거기다 30만 원짜리 와인, 30만 원짜리 사케는 갖다 올 수 없잖아요. 예.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좀 저렴한 걸 갖다 놓으니까 제 취향은 좀 아닌 게 있어요. 왜? 거기를 몇 번 가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 사장님이랑 또 술 마시다 또 친해졌고 서로 술도 바꿔 먹고 뭐 그래서 거기 있는 술들은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 예, 거기는 셀렉션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을 웬만하면 제가 직접 술을 사갖고 가는 집이긴 한데 35,000원이면 뭐 아주 훌륭합니다. 예, 35,000원 금액에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있고 나머지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집들은 다 시장에 있는 집들이에요. 예.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106년 된 중국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미식당이라고 거기는 술꾼들이 좀 좋아하는 식당들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저도 여기서 하나도 계신 맛있는 집을 좀 찾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가 미식의 도시가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라스베가스 호텔 안에 있는 식당들이 고급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세계적인 셰프들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머스 켈러의 부숑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프강 퍽도 있고요. 그다음에 줄리앙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너 해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고든 램지. 고든 램지는 식당이 5개인가 있고 다 유명한 사람들 식당이 많아요. 다 가봤는데 저는 라스베가스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맛 제대로 한다고 한 데는 장조지는 미슐랭 레스토랑 유명합니다. 아리아 호텔에 있거든요. 아리아 호텔 2층. 여기는 장조지는 요리를 제대로 해요. 그래서 비싸지만 거기는 장조지는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제 돈 주고도 갔어요. 그리고 벨라지오 호텔에 옐로테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일본에 살던 한국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사장님도 몰라요. 아키라 백이라는 분인데 저는 어떤 분인지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아마 거기는 이제 그 오너가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만 레스토랑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집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고 가봤는데 음식이 꽤 괜찮아요. 퓨전 자파니스인데. 그래서 아키라베게 하고 있는 옐로테이라는 데가 음식이 꽤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BTS가 또 한 번 들려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예, 나중에 BTS가 들려갖고 저는 가보니까 이 집 꽤 괜찮네. 그리고 이제 아리아 호텔 1층에 있는 스페인 음식도 괜찮아요. 예, 줄리 양이 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음식이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 전에 피카소가 음식이 괜찮은데 피카소가 줄리앙 셰프가 하던 건데 피카소가 문을 닫았죠. 네, 은퇴를 하면서. 네, 은퇴를 하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피카소는 더 이상 맛을 볼 수가 없고 월프컴 파기 하는 스파고를 가봤는데 예, 거기 있는 스파고는 그렇게 명성만큼 좋지는 못합니다. 30년 전에 월프컴 파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가 뭐가 문제냐? 첫 번째 호텔에 있기 때문에 호텔이랑 컴프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리지널 레스토랑보다 1.5배 가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1.5배 가격을 받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미슐랭이 라스베가스한테 그 스타를 안 준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요. 맛이 없어요. 형편없어요. 보통 없는 게 아니라 형편없다고 말할 정도로 음식들을 못하는 집들이 많아요. 물론 음식을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간이 안 맞으면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뭐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지 만든 방법이.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야 이거는 미슐랭 뭐 헤드쿼터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다? 야, 그 얘기 하기도 쪽팔릴 정도로 진짜 맛없는 데 많아요. 너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전 나머지는 가보고 다 실망했어요. 그나마 관리되는 데가 제가 봤을 땐 장조지하고 옐로테일. 그다음에 옛날에 피카소. 이런 데 가면 음식이 꽤 괜찮죠. 근데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미슐랭 별로 안 주는 겁니다. 음식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 아무나 셰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수준으로 음식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미슐랭 이름에 먹칠을 자기 본점의 이름에 먹칠해도 이분 수지 이 정도 실력 갖고 이거를 갖다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스트립에 있는 호텔에 있는 식당들 제 돈 주고 먹는 건 진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갬블 좋아하셔갖고 콤프 준다 그러면 콤프를 공짜로 드셔보시는 건 뭐 모르겠는데 내 돈 주고 줄 음식은 아니더라고. 저는 제 돈 주고도 가는 식당은 거기에 예, 딱 그 세 곳이었습니다. 콤프 말고도 제가 제 돈 주고도 음식 맛있다 했던 옐로테일, 그다음에 장조지, 그다음에 아까 봤던 피카소. 거기 그다음에 저 아리아 호텔 밑에 있는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그 스페인식 음식이 있는데 예, 거기가 음식이 괜찮았어요. 예. 거기 말고는 안 가고요. 베가스에서는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지만 따로 예, 베가스 스트립 말고 따로 있는데 노라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NORA 노라. 거기도 뭐 제가 뭐 사장님도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꽤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노라는 진짜 놀래요. 그냥 너무 놀라서 놀랍니다. 예. 그래서 음식 퀄리티 가격 대비해서 너무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뭐 미식의 도시가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그렇게 미식의 도시가 아니고 여러분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제일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제가 감히 권해드리면 스페인 마드리드. 예, 거기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고요. 가격도 미슐랭 레스토랑이 100불 떼서 가격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예, 비싼 곳은 거기도 뭐 200~300불 해요. 예, 근데 디에고가 요즘에 천재 요리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디에고가 하고 있는 디스테이지 같은데 예, 이런 데가 지금 뭐 한 100불 선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0불. 예, 100불 선이라고 199불이 아닙니다. 예. 100불 몇 년 전에 100불이었어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100불 정도 됐습니다. 예, 두 명이 200불 정도에 미슐랭 레스토랑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마드리드인데 제가 전 세계 다녀보니까 미슐랭 레스토랑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데가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스페인이에요. 예, 스페인이고 많기도 하고 그리고 빕 구르망 같은 경우에 맛있는 경우는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뭐 홍콩, 그다음에 태국 예, 이런 데는 빅구르망에서 여러분 진짜 둘이서 한 50불 아래에서 너무나 퀄리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뭐 치앙마이 양자강이라는 식당 보고 진짜 뭐 트러플 슈마이 그래갖고 트러플 오일이나 뿌려줄 줄 알았더니 6불 미국 돈 6불짜리 슈마인데 실제 트러플이 올라가 있을 줄은 진짜 기대를 못했던 예. 저희 집사람도 너무나 좋아하고 거기에 또 엔타오이라는 또 유명한 예, 소프트쉘 크랩을 갖다가 커리랑 볶아주는
태국 할머니가 하는 식당인데 뭐 그런데도 되게 맛있고. 하여튼 빅구르망 중에서는 맛있는 집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미식을 좀 생각하면 빅구르망부터 찾아봐도 꽤 괜찮아요. 퀄리티가 괜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식이 되는 거고요. 예, 미식의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아름답게 밥 먹는 거예요. 그 만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아직까지 미식에 가려면 조금 더 멀었다는 게 뭐냐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한국에.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 레스토랑. 좀 해외 물을 먹고 공부 좀 하고. 제가 합정동에서 오뎅발을 하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너무나 잘했어요. 음식도 음식이고 호스피탈리티도 그렇고 너무나 좋아서 그 친구는 제가 격려해 준 차원에서 제가 5만 원을 더 주고 왔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음식이 괜찮은 데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비싸게 받는 데들이 이런 비싸게 받는데 매니저들을 교육을 보내야 돼. 콜케지 피가 뭐고 어떤 식으로 서빙해야 되고 다른 데 고급 식당들은 어떻게 서비스하고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쥐뿔이 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 우리 교민들이나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한국 오신 김에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주변 또 다른 나라 가실 때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냥 제가 아는 예, 이만큼의 잡지식 오늘 좀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비밀이야라는 채널 예, 근데 와인킹 뭐 이런 분들 또 채널 보시면 많은 지식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의 미식 진짜 아름다운 식사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